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직전에 올린 영상으로 오늘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나 제 채널을 구독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재명을 찍겠다.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깜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또 하나 찍어 올릴까 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현재 이 불리한 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치 지형이 그만큼 지금 현재 불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여론조사, 제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TV조선이 의뢰하고 K-스탠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면접 100%로 했고 그 다음에 응답률은 15.7%입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또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무선 ARS 조사 보다는 그 응답률과 그 다음에 신뢰도 면에서 더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국내힘 경선의 그 지지율, 추이, 그 다음에 당, 낙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국내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 그리고 또 이 대선 본선 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관심을 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도 확실히 지금 현재 챙겨놔야 된다.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국내임 후보들은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뭐랄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시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쪽은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라는 게 그 대선 선거 기간 그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일은 여러분들 한 달 좀 넘게 남았지만 대선 선거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제외해버리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결집하고 그 다음에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또는 국내임 대선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거기에 더 추가로 지지세를 확장해야 저 이재명과 겨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10명 중에 2명이나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이렇게 참담한, 이렇게 암담한, 이렇게 초현실적 상황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윤버지입니다. 윤버지. 그래서 제가 그 윤버지를 외치는 사람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또는 재집권을 지금 그 아주 뭐랄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제 국내임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걸 가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문수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3%는 없다. 이겁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 붙었을 때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의 35%만 한동훈을 찍겠다. 46%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가 계엄을 반대를 했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친윤 지지층이 없다. 뭐 국내힘 후보가 한동훈으로 될 경우는 나 국내힘 후보 안 찍는다. 차라리 이재명 찍거나 이준석을 찍거나 나 투표 안 한다. 지금 이런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재명이든 이준석이든 그 누구든지 간다. 이번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지금 이런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앞선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43%만 홍준표를 찍겠다고 했고 41% 없다겠습니다. 11% 이재명 찍는다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이준석이 붙었을 때도 다시 또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21%만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1%만 안철수를 찍지 59% 없다. 11%는 여전히 이재명 찍고 8%는 이준석 찍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에 실망했거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노했거나 또는 아직까지도 이 윤석열 어게인 윤버지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지금 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2년 때 여러분들 왜 문재인 정권을 끝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습니까? 그리고 왜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재명이가 그 뒤에 뭔가 여러분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혐의를 벗은 바가 있습니까? 혐의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재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폭주한 거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헌재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 때의 이재명보다 지금의 이재명이 여러분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지난 2022년 때 그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분노했거나 또는 윤석열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나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현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이 쓴 칼럼, 그 칼럼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봄으로써 그분들한테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그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다. 내가 투표를 안 하거나 내가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과 다른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지지를 보낸다거나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도 어떤 뭐랄까 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 또는 윤석열에 대한 그리움, 열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과 다른 언행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초래할, 그 사람들이 맞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이 칼럼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짤막하게 읽어보고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옥쇄 선택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게 디지털 타임즈라는 매체에 21일 날 게재된 칼럼입니다. 해당 매체의 정치 부장이 쓴 칼럼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역사 강사 전환기실을 만나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정도 중증의 정신 승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세상에 탄핵을 당하고 파면된 주제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니. 제정신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문제다. 여러분 윤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버지. 역사 강사 전 씨는 지난 14일 채널A 라디오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때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다면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파면당해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세워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 공약이라는 것들도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들을 잔뜩 늘어놓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저 집권을 현실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중심과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 옥쇄를 선택하고 정치적 자살로 스스로를 궁지로 내몬 윤 전 대통령 그렇다 치자. 윤버지는 그렇다 치자. 윤석열은 이미 퇴장당했다. 윤석열은 아웃당했다. 윤석열은 자기의 형사재판에 그 신경 쓰고 형사재판에서 그 나오는 그 판결에 의해서 여러분들 처분되면 그만은 아니겠습니까? 무죄 받으면 받는 거고 유죄 받아서
유죄 받는 거고 그겁니다. 이제 윤석열 그 개인의 운명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의 운명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국부인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수령인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최고 존엄인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예수, 이건 거의 뭐 신성 모독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야 될 수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패배가 명확해지고 있고 그 이후 괴멸의 길을 걷게 될 국민의힘 또한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안철수 의원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못지않게 망상에 사로잡혀 아직도 대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맞게 될 미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윤버지란 망상, 윤석열은 구원자, 윤석열은 메시아, 윤석열은 희생자, 윤석열은 뭐 구원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통령.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경우, 윤석열과 손절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현재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다고 하는 게 거의 7대3의 비율입니다. 7대3의 비율. 또는 뭐 적게 나오면 6.5대 3.5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대선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은 부당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윤석열은 희생됐다. 윤석열은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그 누구한테 먹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되뇌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내고 이 국민의힘이 옴짝달싹 못하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일종의 세뇌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의 대선은. 대선 선거 기간은 그건 이제 빼고 대선 지금 그 직면한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6월 3일 이후 국민의힘은 괴멸을 당할 것이다. 먼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방조 혐의로 엮을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정당 해산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내란 방조죄로 검찰 수사받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그 국민의힘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상을 한 거고 상상을 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평소에 보셨던 분들, 제 채널을 구독하셨던 분들, 저한테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아직도 윤석열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윤석열을 예수라 여기고 윤석열을 구원자라 여기고 윤석열이 피해를 봤다, 희생을 당했다, 윤석열이 구국의 결단했다, 윤석열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윤석열 관저에 가서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막 환영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어 공포될 것이다. 아니 정권이 바뀌면 굳이 특검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검찰이 알아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다. 명태균과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되거나 정계를 은퇴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도 철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어 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보수의 현대화에 실패해 태극기나 흔들고 아스팔트나 전전하는 그 낡은 보수, 아니 정확하게는 보수도 아닌 정체 불분명한 구시대의 유산과 함께 국민의힘은 깨끗이 청산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만약에 해산된다, 청산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자리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 윤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전광훈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대한민국의 보수가 싫어하는 누굽니까? 이준석. 아마 전광훈과 이준석이 그걸 갖다가 분점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이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갖다가 항상 걱정하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
괴멸당할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잔존 세력이 당을 재건한다 해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할 것이다. 패배를 당할 당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철학도 이념도 없는 근본 없는 사이비 보수 세력은 한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 빈자리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견제 세력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저 이재명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고 이재명이 임명하는 대법관에 의해서 사법부마저 장악당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북한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3일 당내 경선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자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국민의힘을 없애고 있다. 국민의힘은 옥새를 선택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하고 옥새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윤버지와 함께 동반 자살을 정치적인 동반 자살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권순우 칼럼이 지금 예상한 그 상황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참 한심한 풍경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한심한 보수정당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말대로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탄핵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고 탄핵에 대해서 부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고 아직까지도 윤버지를 외치고 앉아있는 그 정당이 그 어떤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윤버지가 지금 저렇게 온전한 상황에서 그 윤버지를 이렇게 앞세워서 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세력들이 온갖 분탕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 2중고 3중고의 상황에서 이 불리한 지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더 이 당이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아서 이 윤버지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이 윤버지의 과오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언제 대체할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이 칼럼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뒤늦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